다음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이 위험물 기능사를 여러 이유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공통적으로는 뭐 취업이라던가 즉 위험물 관련된 자격증을 땄을 때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염두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된다면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안전과 관련된 업무들을 여러 가지 예방 규정도 세우고 대피 요령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전과 관련된 게 아닌 것, 상대적으로 덜한 것을 생각해 보면요. 자,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소방서에 연락한다.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므로 맞습니다. 자, 위험물 취급에 대해서 언제 몇 시에 몇 리터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기록하는 것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지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 즉 공장장이라던가 임원이나 아니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이제 주인, 사장이나 회장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1, 2, 3번이 책무에 해당하고 4번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자기반응성 물질의 화재 예방법.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이렇게 준 거는 몇류 위험물을 뜻하는 걸까요? 바로 오류 위험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오류 위험물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특징 자체가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 가연물은 여기에 어떤 것만 추가되면 폭발할 수 있냐면 바로 점화원만 추가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찰을 피해야 합니다. 마찰이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불꽃도 점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고온 채로 건조시켜 보관한다. 자, 뜨겁게 건조시킨다. 이 자체로 뜨거운 상태가 되면 점화원이기 때문에 안 되겠고 저온에서 건조가 아니라 습윤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류는 촉촉하게는 그냥 암기를 해야 될 정도로 촉촉하게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운반용기 외부에 화기염금 충격주의를 표시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습윤하여 저장 때문에도 안 되지만 고온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도 이제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나와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1류부터 6류까지의 주의사항들 우리 다른 문제들 주수수와 주수금지 질식수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다른 문제들에도 연결지어서 나오는 표가 있습니다. 자, 그 표를 통해서 1류부터 6류까지의 주의사항들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게시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해서 위험물 표처럼 안전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31번입니다. 주유 취급소에 다음과 같이 전용 탱크를 설치를 합니다. 저장 취급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인가? 자, 주유 취급소는 위험물을 주유하는 곳이죠. 기름 넣는 곳인데 그 기름을 보관할 수 있는 탱크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볼 수가 없지만 이 지하에 설치를 해두거나 이렇게 해서 전용 탱크를 설치하는데 주유 취급소에 설치하는 탱크의 용량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 주유 설비와 같이 일반 주유소에 설치한 탱크는 용량이 5만 리터 이하로 설치가 되어야겠고요. 그리고 보일러로 쓰기 위해서 보일러에 연결한 탱크, 이 탱크는 최대 10,000리터까지 될 수 있습니다. 10,000리터 이하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엔진 오일을 자주 갈죠. 엔진 오일을 이제 갈고 나서 그 기름들, 윤활유나 이런 폐유들을 처리하는 폐유 탱크라고 하는데 이 기름들을 모아놓는 탱크는 2,000리터 이하로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고속 국도에 설치하는 그런 탱크는 6만 리터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이 탱크는 2개가 있고 폐유 탱크가 1개가 있고 고정 주유 설비 및 급유 설비에 접속한 전용 탱크가 있는데, 여기 단이라는 말로 고속도로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자, 이 탱크가 고속도로에 있으면 6만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5만 리터짜리의 탱크가 되는 겁니다. 자, 5만 리터짜리 2개, 그리고 간이 탱크는 1개당 600리터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600리터로 주어야 되겠고, 폐유 탱크, 엔진 오일 담는 그런 탱크들은 2000리터. 그래서 600 곱하기 2를 하고 2000 곱하기 1, 5만 곱하기 2를 했을 때 다 합쳐서 나오는 값인 10만 3200리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주유 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탱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개가 있는데, 이 고정주유 설비 탱크를 고속도로에 설치하는 경우가 가장 잘 출제가 될 수 있는 경우이지만, 이제는 한 가지 기출 문제를 가지고 개념을 응용해서 얼마든지 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이 내용, 이 주유 취급소에 설치하는 탱크는 이 정도의 용량으로 해야 된다라고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34번과 같은 그림은 이제 친숙한 그림이지만 계산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필기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탱크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는 한 1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사실 충분히 수달되실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이런 탱크가 있으면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 파이 r 제곱, 반지름을 2번 곱하고 파이를 붙이는 이 파이 r 제곱에 양쪽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용량의 탱크라면 L 플러스 3분의 L1 플러스 L2라는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 안에서 파이는 그대로 파이가 되고 R 대신에는 반지름 10의 제곱으로, 그리고 L은 탱크의 이제 평평한 옆면 부분 18이 되겠고, 3분의 L1과 L2는 양쪽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 플러스 3이 되고요. 이것을 다 파이까지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6283.1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제일 근접한 숫자인 6283 세제곱미터가 답이 되겠고, 만약에 이 내용적이 아니라 용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 전체적인 공식에다가 1 마이너스 공간 용적 비율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자, 용량은 전체의 이제 100% 채우는 용량에서 공간 용적만큼 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런 공식에다가 1 마이너스 공간 용적의 비율이 이렇게 제시가 돼요. 뭐 100분의 5이다, 100분의 10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된 용량만큼을 이렇게 1 마이너스 공간 용적 비율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탱크의 종류와 공식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합격 족보에 보시면 이 탱크 그림 옆에 나머지 3개 탱크가 더 있기 때문에 그 탱크의 모양에 따라서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타원형의 경우에는 4분의 파이 AB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관련되는 문제를 한 3-4개만 풀어보시면 충분히 이제 숙달되실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서 이 문제를 만나신다면 꼭 맞추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7번입니다. 지하 저장 탱크에 경보음을 울리는 방식으로 과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자, 지하 탱크 저장소는 이렇게 지하에 탱크를 매립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보통 어디에 많이 설치하냐면 주유 취급소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자, 탱크에 기름을 이렇게 채워 넣는데 이 탱크가 얼마나 찼는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찼을 때 경보음을 울리도록 설계를 하냐면 90%가 찼을 때 경보음을 울리도록 설계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은 위험물을 취급할 때 정전기 제거 방식입니다. 자, 이것도 연소의 3요소인 가산, 점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불꽃보다는 현장에서는 정전기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자,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식, 첫 번째로 접지, 그 다음에 공기이온화, 그 다음에 상대
습도 70% 이상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접지, 공기이온화, 상대 습도 70% 이상이 맞고, 인화 방지망은 불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전기를 방지한다기보다는 점화원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전기 제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접지, 공기이온화, 상대 습도 70% 이 안에서 상대 습도를 빈칸으로 낸다던가 아니면 이 70%의 숫자를 빈칸으로 낸 적도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에서는 가연물은 위험물의 종류 1류부터 6류까지 중에서 2, 3, 4, 5류 위험물이 가연물의 역할에 해당하고, 산소공급원은 1류, 5류, 6류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이 어떤 종류의 위험물이 해당이 되는지까지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4번입니다. 금속분해 화재 시 주수해서는 안 되는 이유, 즉 물 뿌리면 안 되는 이유를 가장 옳은 것을 고르면 금속분은 2류 위험물입니다. 2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이 금속, 알루미늄, 안티몬, 아연 이런 금속들, 구리랑 니켈을 제외하죠. 구리랑 니켈을 제외한 이런 금속들은 물과 만나게 되면 2류 위험물의 금속뿐만 아니라 3류 위험물의 나트륨,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 계열은 물과 만나서 수소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가 맞겠고요. 산소는 언제 발생한다고 아까 문제에서 말씀드렸냐면 1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인 경우에 산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자, 유독가스는 3류 위험물 중에서 포스핀이라던가, 자, 메탄도 유독가스이고요. 아세틸렌도 유독가스인데,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3류 위험물에 물을 뿌리는 경우는 이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인 2번을 답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속 나트륨의 올바른 취급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나트륨을 취급을 할 때 나트륨은 3류 위험물입니다. 3류는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과 접촉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나트륨과 칼륨이 특히나 반응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물과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과 정반대인 성질을 가지는 기름 속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액으로 석유, 등유, 경유, 파라핀과 같은 이런 석유를 써서 보호액 속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수분 또는 습기와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유 속에 보관을 해서 물과 기름은 전혀 섞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의를 하는 거고, 용기에서 꺼낼 때에는 손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손에도 약간의 수분이 있으니까, 자, 손과 접촉하면 크게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안 되고, 다량 연소하면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량으로 나누어 저장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소량으로 나누어 저장한다는 것은 5류 위험물이나 대부분의 위험물들에 다 통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가장 거리가 먼 답이 되겠습니다. 51번 금속분해 연소 시 주수소화하면 위험한 원인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문제가 다른 표현 방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자, 물에 녹아서 산이 된다. 맞지 않는 말이고요. 물과 작용해서 유독가스를 발생한다. 자, 유독가스는 이제 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금속 수소화합물, 금속 인화합물과 같은 것들이 포스핀을 발생할 때, 메탄을 발생할 때, 이럴 때 유독가스라고 하죠. 그리고 수소가스를 발생하는 거 나트륨, 칼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속들이 물과 반응할 때 나오는 수소 맞습니다. 자, 산소를 발생하는 것은 1류 중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물과 반응시켰을 때 산소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험한 이유는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인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물이 물과 반응하면 되는지 그리고 안 되는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할 때, 자, 물과 닿으면 안 되는 위험물이 3가지입니다. 물기염금은 1류, 2류, 3류에 안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1류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2류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3류에서
금수성 물질, 황린을 제외한 모든 위험물이죠. 이 위험물들이 물하고 닿으면 안 되는데 왜 물하고 닿으면 안 되는지를 구분을 할 줄 알면 이 문제를 구분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물과 닿으면 안 되고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금수성 물질은 수소도 발생하지만 아세틸렌, 포스핀, 메탄과 같은 유독성 가스도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유까지도 같이 연결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54번입니다. 사료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 사료위험물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인화성이 있는 액체입니다. 자, 그래서 발생 증기가 가연성이면서 공기보다 무거운 물질이 많다. 맞고요. 정전기에 의해서도 인화할 수 있습니다. 자, 전기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도체가 아니라 부도체라고 해야 맞습니다.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자, 57번 위험물에 대한 유별 구분이 잘못된 것을 고르면, 브롬산 염료의 경우에는 일류 위험물 중에 300kg인 물질이죠. 맞고요. 그리고 유황 2류 위험물인 100kg인 물질입니다. 자, 금속의 인화물 3류 중에서 300kg의 지정수량을 가지고 무기과산화물은 5류 위험물이 아니라 1류 위험물이 되겠죠. 5류 위험물 중에서 과산화물은 유기과산화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과산화물과 무기과산화물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런 문제는 꼭 맞추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정 수량으로 나올 수 있고, 아까 문제처럼 위험 등급으로 나올 수 있고, 이런 기초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필기에서는 어쨌든 위험물 표나 위험물의 소화 방법, 그리고 제조소 등에 관한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고 합격을 하시는 게 실기 시험을 위해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까지 계속 시험 보기 직전까지 잘 반복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